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얼마 전에 iOS가 13.4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처럼 차량을 운영하시는데 그 운영하시는 차량이 카플레이가 지원되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반가울 만한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죠. 바로 대시보드 화면에서 서드파티 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 맵이라든가 티맵 맵이라든가 네이버 맵이라든가 등등의 그런 서드파티 맵 서비스를 이런 대시보드 화면에서 요 보이시는 중앙에 가장 큰 지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해서 최근에 카카오 네비가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맵 서비스들을 쭉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좌측에는 애플 맵이고요. 그 다음 카카오 맵이 티맵,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구글 맵,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고 한번 간단하게 볼 텐데요. 먼저 애플 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시보드에 지원이 됐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은 지도 화면이고요. 우측 상단으로는 설정해 놓은 목적지라든가 자주 간 목적지가 순서대로 좀 보이고요. 그 아래에는 다양한 음원 서비스들의 컨트롤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기존의 서드파티 앱이 보이질 않았는데요. 13.4부터 이 부분에 서드파티 앱이 나타날 수 있게끔 활로가 열렸습니다. 이 부분에 서드파티 앱을 띄울 때는 설정에 가서 뭔가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화면에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양한 맵 서비스들 회사에서 대시보드에 표시될 수 있게끔 앱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카카오 네비가 유일하게 앱이 수정돼서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티맵이라든가 네이버 지도, 구글 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카카오 네비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면으로 나타나고요. 대시보드로 보게 되면 화면의 중앙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는 똑같이 지도가 나타나고 우측에는 카카오 맵이라고 하는 아이콘만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실제로 목적지를 설정을 하게 되면 턴 바이 턴의 안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목적지를 선택을 해 보고요.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목적지를 검색을 하시고요. 목적지가 검색이 있다 싶으면 길 안내 시작을 할 거고요. 길 안내가 시작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는 이제 턴 바이 턴의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 표시가 우측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대시보드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턴 바이 턴의 화면이 우측 상단으로 나타나고 아래쪽에 뮤직 플레이어는 조금 더 작아졌죠. 아까보다는 전체적인 분할이 반반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지도 하단에는 도착 예정 시간과 거리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카카오 네비에서 이런 대시보드 화면에 표시될 수 있게끔 지원이 돼서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티맵이라든가 티맵 실행하고 가보면 지원되는 내비게이션이 표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맵이 역시 나타나질 않죠. 구글 맵 나타나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설정에 들어가서 대시보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앱 자체가 대시보드를 지원할 수 있게끔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 확실히 인지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카카오 네비만 이런 대시보드 화면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실제로 카카오 네비를 운행을 해 보니까는요, 애플 맵처럼 부드러운 내비게이션 주행 그 화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거리를 가면 화면에 이 표시가 쫓아오고 하는 형태로 좀 약간은 거칠게 그런 내비게이션 안내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카카오 맵에서 아마 수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카카오 맵이 대화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보는데 좀 불편하긴 해요. 때에 따라서는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뒤늦게 쫓아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더 부드러운 주행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BMW G30520D 모델인데요. 이 차량에서 카플레이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W의 메인 메뉴에 들어가서 내 차량,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설정, 그리고 모바일 기기 눌러주시면 새 기기 연결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신 이후에 눌러주시면 보기와 같이 지금 현재 연결할 차량에 이렇게 기본적인 아이디가 뜨고요. 설정에서
블루투스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BMW 21774라고 하는 동일한 숫자 넘버가 나타나고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연결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연결이 진행이 되면 이제 쌍으로 연결, 동일한 아이디 코드가 나타나고요. 쌍으로 연결을 눌러주시고 여기도 확인을 눌러주시고 폰 화면에서는 동기화를 허용하겠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고요. 네, 카플레이를 사용하겠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당연히 확인. 이렇게 진행이 되면 폰에서도 해당 모델에 대한 카플레이를 사용을 하겠냐라고는 이제 팝업이 나타나고요. 사용을 눌러주시면 예,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연결은 아주 쉽습니다. 차량에서 연결하는 건 매우 쉬우니까요. BMW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간단하게 iOS 13.4에서 업데이트된 대시보드 서드파티 맵 지원 여부에 대한 사항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BMW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카플레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